11일 날 93회 임시회 그 2차 본회의 참가에 네. 예결특위까지 열어달라고 하는데 예. 의장님도 지금 여기 와 계시는지 계신데 이제 그날 그러면 예결특위를 열 것인지 안 열 것인지 그 하나 하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최민희 시장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정원도시박람회 관련해서 이미 9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도록 예. 승인을 해주고 예. 지금 와서 왜 이러느냐 이런 그가 있는 그런 주장 논리를 폈는데 네. 두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결특위가 10월 11일 날 열릴 것이냐라는 말씀에 대한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는 현재 지난번 그 의결 과정에서 가부동수로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열리고 있지 않은 게 아니고요. 현재도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다시 한번 주시를 시켜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핵심을 어떤 방향으로 아니 이미 9억 8천 몰입 매몰 예산이라고 하시는데 예. 매몰 예산을 자꾸 확장을 시키시는데요. 그 정원 박람회를 위한 매몰 예산이 아니고 대부분이 용역업체의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시에 정원 박람회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몰되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도 계속 사용이 쓰여질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6년에 정원도시 박람회가 개최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꾸만 이 10억 원의 예산을 매몰시켰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만큼의 우리 시 현재의 상황이 다 포함되어 있는 용역 자료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매몰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을 해줄 수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네. 하나 여쭤볼게요. 네. 지금 어찌됐건 정원도시 박람회도 비축제 예산을 완전 삭감 갖고 지금 문제가 비화되고 있는데 저희는 당론으로 당리당략이 아닌 예결위에서 결정사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원내대표께서 기자회견 하시는 이유는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당론이라고 그런가요? 우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네,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본부장님 답변에 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당론이 아니고 예결특위의 그 고유 업무로서 저희는 의견을 충분히 존중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민호 시장님은 우리 39만 세종시의 가장 리더십니다. 리더이고 이 정원 박람회와 비축제 외에도 지금 처리해야 될 행정이 어마무시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단식을 감행을 하셨고 물론 예정이기는 합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조금 후에 삭발을 감행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세종시 전체를 개선시키고 그런 예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정원 박람회가 우리 세종시 우리 시민의 삶을 전반적으로 개선시키는 정책입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의총회에서 당론으로 왜 정해졌냐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은 각각 이제 저희가 한 4시간 이상을 어제 의총이 진행이 됐고요. 의원님 대개인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 박람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시기를 체계적으로 조정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총을 통해서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했고 당론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 나와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민생 예산하고 재정 우려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지금 삭감했다는 의견이신데 네. 이렇다면은 정원도시 박람회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세종시 예산 재정 건설성이 회복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민호 시장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정원 박람회는 정확히 2026년 4월에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산이 지금 삭감됐다는 것은 그 시기에 이루어지는 정원 박람회 예산이 삭감되었으므로 정원 박람회 전체를 다 못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시장님이 생각하신 거고 저희는
그렇게 절실함으로 호소를 하는 설득 과정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뿐만 아니라 우리 세종시 의회의원 한 분 한 분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특히 예결위원님들을 설득시키는 이 과정이 정말 충분했는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걸 통해서 지금 단식을 하는 이유는 스스로 시장님 스스로 의원의 설득력도 없고 어떤 리더로서의 카리스마라든지 그 다음에 협치에 대한 노력을 저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2요구에 따라서 열렸던 예결위에서요. 예. 이 문제가 쟁점이 됐어야 돼요. 예. 그죠? 근데 이 문제가 쟁점이 아니고 그 예산에 대한 조정안이 쟁점이 돼가지고 예산 삭감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9억 정도 됐는데 표결까지 가고 표결 방법을 두고 시간이 끌어져서 자동 살해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예결위에서 이 문제가 걸리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야지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이제 우리 예결위원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제가 필두로 해서 우리 저희도 릴레이식으로 기자회견을 지금 앞으로 가져갑니다. 즉 예산 부분, 그 다음에 반대하는 이유, 원인에 대해서 여기 뒤에 계신 시의원님들께서 순차적으로 이 부분을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물론 오늘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순번제로 정해서 아마 김영미 의원님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거고요. 행정복지위원장님 계시니까. 예.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추후에는 예결위원장님이신 이현정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를 이렇게 쭉 그동안 끌어왔으면서 느꼈던 부분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주실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론으로 정해졌다고 하셨는데 당론이 뭔지 그거 정확한 확인하고, 네. 그다음에 그 세종시에서는 11일에 본회의 통과하는 거를 자체적인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지금 단식을 하시잖아요. 네네. 11일 날 뭐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 전에 이제 예결위 열어서 다시 한번 논의하고 이런 과정이 있을 때 그런 것들도 아예 그런 절차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논의는 계속 하시게 될까요? 예, 논의는 계속 하게 됩니다. 당론 말씀. 당론으로 정한 것은 그걸 어떻게 하자라는 얘기냐면 이제 결론이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결론이 나지 않는 현재 그 계류 중인 상황에서 단식이라는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또한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예결특위위원분들만의 이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종 시민 전체를 이제 바라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님들로서도 저희도 많은 외부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입장 표명이 없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그 입장 표명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에 저희가 답하고 어제 의총을 통해서 입장 표명은 물론 개개인이 분담을 할 부분은 하고 저희가 당론으로 결정을 했는데,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하자는 건가 말자는 건가 그 부분일 것 같았는데요. 저는 하지 말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 민주당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한 가지 예시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국제정원도시 박람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2015년에 상암동에 있는 억새 축제를 시작으로 했습니다. 억새만 있었는데요. 그걸 정차 지방 정원에서 국가정원, 그다음에 세계정원으로 발전시켜서 현재 서울의 도시 정원 박람회까지는 8년 이상이 지금 걸렸습니다. 그렇게 체계적으로, 즉 예를 들면 우리 도시에서는 지금 중앙공원에 맨발 걷기 코스를 지금 설치를 했는데요. 네, 설치를 했는데 지금 그 초하류를 심으신 그 농가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 최고의 우리 그 전국에서 가장 최고의 되는 맨발 걷기 축제라든지 정원 속의 맨발 걷기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렇게 확대시켜서 그 다음에 지방 정원, 국가 정원, 세계 정원으로 가도 충분하다라는 의견에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이 예결특위가 진행 중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상황 변화에 따라 가지고서 11일 이전에도 네. 뭐 원포인트로 예결특위를 진행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예결위원장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우리 최대열 기자님께서 이걸 왜 당론으로 정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그간의 심의를 하면서 입장을 좀 밝혀드리겠습니다. 예결위가 열리고 있는 중에
저는 도대체 이 의회의 권한을 중시하지 않고 당리 당역으로 누가 몰아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국힘 세종시 각 위원장 유죄와 비판. 국민의힘 세종시당 2024년도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정원도시 박람회 등 시민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지역사업들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예결위가 열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절대 당리 당역으로 가지 않고 당론으로 가지 않고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계속 압박이 들어옵니다. 예결위원장 기자회견 후 국힘 예결위원들 기자회견. 어제 또 김태흠 지사 오셨죠. 지방의회 못된 것만 배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디테일 말씀드릴게요. 국힘 소속 세종시 의원들에게도 7명씩이나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한다. 국힘 소속 의원들 반성하고 더 노력해야 된다. 이 의회의 권한이 존중이 과연 되고 있는 건지, 이런 와중에서 저희가 갑자기 당론으로 틀었다고 해서 저희가 비난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어느 기사에나 예결위원 의회의 결정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민주당 의원들이 뭐 했다. 어떻게 저희가 당론으로 결정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질문 좀 드릴게요. 저는 추가 설명 잠깐 드리고 잠시만요. 두 번째, 예결위가 열릴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요. 열어야죠. 근데 조금 일찍 여는 건 아마 불가능할 것 같고, 저희 11일 이전은 좀 힘들다는 예, 말씀이신 건가요? 계속 그때까지 아마 기자회견이 잡혀 있을 겁니다. 분할별로 세션별로 해서 의원님들이 그간 하고 싶으셨는데 못하셨던 답답한 말씀이나 상황 정리를 충분히 설명을 드린 다음에 예결위를 개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임시회와 예결특위는 별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11일 기점은 그렇죠? 가능한데 근데 하신 말씀들 다 쭉 하시면은 회의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계류 중이라 언제 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거는 확실히 하고요. 그리고 당론을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한 사람만 계속 하지 맙시다. 예산 삭감을 할 것이냐, 뭐 아니면 정원박람회를 반대한다는 것이냐, 명확하게 좀. 이번 2026년 정원 박람회 예산은 그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기 사회자 말이에요. 잠깐만요. 지목을 누가 한 사람이 대표로 해주셔야죠. 막무가내로 밝히지도 않고 이게 기자회견이 이게 뭡니까? 그리고 뭐 밖에서도 지금 기자가 뭐 하면은 지지자들이 우하고 기자들을 지금 뭐 개판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자회견 할 거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사회자가 지정하십시오. 네, 누가 지정하시는 겁니까? 사회를 아니, 김영우 주무관 사회자가 지목을 하고 발언권을 얻은 기자는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자기 질문은 딱 한 번 하고 끝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잠시만요. 네, 지금 다시 결정을 정리를 하고 다시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수탐문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을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 기자회견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부터 계속 빠졌잖아요. 잠시 앞쪽부터 해가지고 네, 뉴스피치의 김희연신 기자인데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바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단식 이후에 저희가 기자들 계속 취재하면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인터뷰를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많은 기자들이 그 어떤 의원의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이후에 기자회견 할 때다 이 정도로만 답변을 주셨거든요. 너무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전액 삭감이라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 있었으면 사실 의원 하나하나가 그런 의견들을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도 저희 기자들은 너무나 궁금한 게 많고 정확한 답변을 원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뭔가 명확하게 답변하는 게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한 무슨 한구령이 내려졌는지 모든 의원들이 이걸 답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답변할 수가 없죠? 입법기관 하나하나의 의원들인데 당연히 기자들이 시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또한 지금 4일이나 시장이 단식을 하는데 그 이후에 입장 하나가 그 다음날 나오지 않는다는 건 너무 기자로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원내 대표님께서 네네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입니다. 의원 개개인의 발언권을 왜 한국령 내린 것처럼 아무도 그게 기자분들의 질문에 대응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으로 지금 제가 해석이 되는데요.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원님들의 이제 예결특위의 어떤 권한, 역할 이런 것들을 워낙 저희가 이제 존중하는 의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예결위원이 아닌 의원님 입장에서 뭔가 입장 발표를 한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아마 답변을 주저하셨지 저희가 당에서 이거에 대해서 작업을 하지 마라 해라라고 한 번도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네, 아까 다음 주에 예, 세종바람의 박은주입니다. 제가 지금 30분 전에 시장님 단식 농성하는데 외부 인사가 와서 인사를 하는데 대화를 나누고 있어서 가서 좀 듣고 왔습니다. 거기서 시장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였냐면 정치라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제가 시장님과의 기자 간담회 때 매번 질문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정치라는 말로 가지 말아야 된다. 감정이란 말로 가자. 사람의 감정으로 가서 묻겠다. 시의원들도 사람일진데 시의원들에게 일일이 감정으로 호소했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분명히 제뿐만이 아니고요. 뭐 생중계로 중계가 됐으니까 다들 들으신 분들 많습니다. 시의원 개개인을 찾아뵙고 다 호소했노라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지난주 브리핑 때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감정으로 호소를 했고 정치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지금 호소를 하고 또 계시는 거고 밖에서도 외부 인사가 왔을 때 정치라는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자로서 질문을 할 때도 절대 정치가 아닌 사람의 감정으로 질문드립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세 번 기자회견할 때마다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기자회견이거든요. 이게 당 차원으로 이 목소리를 모아서 갈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 답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고요. 답변을 부탁하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시장님들이 계속 저러고 계실 거거든요.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지금 기자회견을 하시는 거예요.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시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딱 말씀해 주셨죠. 네, 기자님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호 시장님의 정치는 감정이다라고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치는 시민의 삶을 살피는 그대로 현상입니다. 현상, 인지, 감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물론 감성은 필요합니다. 정치인으로서 동감을 하고 시민의 아픔에 공감하는 부분은 필요하지만 이것을 무슨 감정으로 정치를 한다는 것은 큰 오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개인 의원님께 충분히 만나서 설득을 하셨다라고 답변을 주셨나요? 혹시 뒤에 계신 의원님 중에 최민호 시장님의 설득 과정에 1대1로 대면하신 의원님을 손들어 주십시오. 분명하게. 단 한 분도 안 계신 거죠? 저희는 1대1은 아직 만나긴 했습니다. 의장단으로 해서 만나긴 의장단이라고 하면 의장님과 부의장님입니까? 이 세 분 외에는 지금 1대1로 시장님, 의장님, 부의장님, 예결위원장님 세 분만 만났다는 거죠? 네, 네. 이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는 단 한 명의 의원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만나주시긴 네, 하시나요? 잠시만요. 답변을 들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쪽으로 해서 순서대로 해서 3분 정도만 더 받고 지금 3분 정도 질문 받고 말씀드립니다. 김규철 기자님. 프레시안 김철입니다. 지금 입장문을 보면요, 어쨌든 재정적 어려움, 민생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게 더 우선이냐 이런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 26년 개최는 어렵고 27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하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1년 안에 세종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 지방세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해서는 대규모 공장 유치가 우선돼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주장을 해왔고요. 그럼 그 1년 사이에 과연 대규모 공장이 여기 들어올 수 있느냐 이렇게 본다면 26년이건 27년이건 어려운 건 마찬가지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용역 예산을 주신 거라고 하셨는데 용역 결과가 나왔죠. 지난번에 시장님 기자회견 때 용역 결과가 26년 4월에 하는 게 적당하다라고 했다. 근데 공교롭게 이게 그 해가 지방선거가 바로 코앞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어느 당이 유리하게 갈 거냐 이것 때문에 결국 정쟁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한테 주문했던 걸 똑같이 드리자면
그 기간을 축소하고 예산을 더 줄여가지고 확 줄여가지고 시범 사업 정도로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일부 의원께서 저기 의회에서 세종시에 뭐 올 사람이 얼마 된다고 그러냐, 무슨 축제가 되겠냐 이런 발언을 하셨다고 해요. 이거는 저는 어떤 근거로 말씀하셨는지 좀 여쭙고 싶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앞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2027년에 이게 정원 박람회 국제정원 하라고 했다는 의원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원내로서는 27년도 하계 그 세계 대학 경기가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고 이 또한 충청권이 전부 모여서 그 각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올리는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같이 동시에 이 국제정원 박람회를 그때 시도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저는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고요. 지금 우리 기자님 말씀처럼 차라리 규모를 줄이거나 지방 어떤 정원 박람회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데 대해서는 저는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지방 선거와 어떤 관련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과 말을 하더라도 시민분들은 아마 정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는 정치인의 운명이고 다른 말로 숙명이기도 한데요. 민주당의 입장으로서 정치적으로 발언을 한다면 당연히 2026년도는 지방선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과 시장님의 입장은 당이 다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결국은 니네가 그 시장 공약을 막고 선거에 우위를 선점하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보실 거고요. 그런 프레임일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최민호 시장님께서도 나의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니까 나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당연히 공약을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공약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이 핵심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분 한 줄 들어있기는 했으나 그러나 어느 순간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이거의 핵심 사업이 됐고요. 금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아예 국가에서 삭감되어서 지금 민간 유치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약이라는 것은 실행을 하면 당연히 좋은 것이나 실행이 안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들은 실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3분 정도만 더 갖고 아니 인터뷰를 잘 안 해주면서 오늘 이런 기회에 좀 질문하면 받아주세요. 아니 기자들 인터뷰하기도 힘든데. 아니 뭐라고 해놓고서 3번만 받겠다는 또 얘기는 뭐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앞으로 더 대표적인 사항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예정 중에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그 이희택 기자님부터 또 저희 마지막 그 기자회견이 자꾸 이게 감정적으로 또 흘러가서는 안 되는 것 같고. 기자님 제가 우선 말씀드리려고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인원 추천 관련돼서. 아까 우리 김규철 우리 기자님께서 180만 명에 대한 인원에 대한 부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제대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해외 외국인 관광객이 10%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에 대한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할 수 있느냐, 우리가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현재 세종시에 들어왔던 외국인 관광객 수와 대비해 볼 때 그것들은 어렵다라는 말을 한 거고요. 관광객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유치하기 어렵다라는 건 왜곡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책 등급 조사 결과 보고서에 보시면 기재부에서 좀 받았다는 용역 결과입니다. 적정성 검사에 대한 부분. 근데 그것 또한 세종시에서 용역을 맡긴 겁니다. 대세연구원에. 그래서 그 안에 보시면 저희들이 그 지원금 국제행사를 받기 위한 국비 지원금에 대한 그 결과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저희 6.8%밖에 안 됩니다. 그게 20점 만점인데 저희 6.85점이 적정성 평가의 점수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13.5% 부분 같은 경우는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하계세계 대학 경기대회를 유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불가피하게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하계세계대학 경기대 건설에 대한 부분도 유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이 정원 박람회만 우선이냐라고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것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77억 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우선시 됐던 것은 2027년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이 두 가지의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77억 원이라는 예산 많이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 계속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 조금 저도 기자의 한 명으로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기자회견이 시장님과 국장님들 그리고 또 어떤 간담회를 형태로 해서 시 집행부의 일방향으로 계속 흘렀기 때문에 기자분들께서도 민주당이 그러면 대안을 가지고 어떤 이 예산 삭감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물론 그 의회 그 회기 중에 그런 부분들을 개별 위원회에서 밝히긴 하셨지만 그걸 저희가 일일이 다 체크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좀 알려달라는 차원에서 오늘은 사실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모든 질문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대부분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게 맞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다시 또 이제 원론적 질문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 시민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어떤 인사가 와서 최민호 시장의 단식 장소에 와서 발언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세종시의 근본적 취지가 어떻게 미래의 상에 잘 투영될 것이냐 그게 국제정원 도시 박람회냐 방법론 쪽에서 뭐가 많으냐를 가지고 지금 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질문드리면 2026년 세종 국제정원 도시 박람회 개최 시기에 대한 연기나 폐기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지 그러나 이제 민주당 그 이춘희 시장님 정부에서도 2021년에 명품 정원 도시라는 로드맵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했었고 지방 정원과 국가 정원을 승인하는 절차를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박람회는 없었죠. 그렇지만 2022년에 대한민국 정원 도시 박람회는 이춘희 시정부에서 유치를 해서 진행을 했던 것이어서 분명히 전초전 성격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민호 시장의 이것은 공이 아니라 이미 쌓아온 과정에서의 새로운 어떤 안이 제시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정확하게 개최 시기 연기가 필요한 것인지 폐기가 필요한 것인지 지방정원과 국가정원으로만 지정을 받아도 충분히 대한민국의 명품 정원 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의 캐치프레이즈에 훼손이 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듣고 싶은 것이고 정원 박람회가 아니라면 그러면 진짜 대안과 방법론이 무엇이냐를 시민들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일단 첫 번째 질문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이제 유보금이 20억 원이 남아 있잖아요. 유보금으로 남아 있는데 이제 거기 이 내용에 보면은 뭐 각종 민생의 우선순위들 여러 가지 항목들이 큰 틀에서만 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20억 원을 그럼 어디다 쓸 것인데 시민들 입장에서 묻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여기에 안 쓰고 두 개의 예산을 결국 폐기시킨다고 하면 연말까지 이 20억 원 유보금을 그동안 우선순위 밀린 여러 가지 민생 예금 어느 항목에 구체적으로 어디 넣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것을 민주당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얘기가 설득력이 다가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기냐 폐기냐라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는 네, 연기입니다. 네, 연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순서로 보면 지방정원, 국가정원, 그 다음에 세계도시 박람회 순으로 가는 게 대부분인데 우리 세종시는 지금 세계정원도시 박람회를 먼저 하시고 시장님 생각은 반대로 국가정원 지정을 받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어서 저희는 그렇게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유보금 20억이라는 게 결국은 그 정원다시 추진단하고 비축제 관련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데 맞습니까? 삭감된? 예,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드린 게 예결위를 또 침해하는 사안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원내이기는 하나 이 유보금을 어디로 책정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은 추후에 예결위원장님이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대신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6년으로 우선은 정원 박람회가 2025년에서 뒤로 밀리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저희들이 연기를 희망한 게 아니고요. 최민호 시장님께서 세종시의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연기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당시 연기를 하시면서 그렇다고 하면 재정 분산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심사하는 과정에 재정 분산 계획을 세운 게 있으면 좀 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이 자료를 집행부터 받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또 우리 이희택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그럼 20억 원은 유보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겨서 2025년 예산을 민생 예산으로 좀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금 세종시에 공공요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 80%밖에 예산을 주지 못했고요. 아마 마지막 추경, 정리 추경에는 또 세입 감액이 들어올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예산들이 앞으로는 좀 더 민생으로 쓰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2025년 민생 예산으로 좀 돌려달라는 부탁 말씀 드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이기룡 의원님께서 먼저 풀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AT뉴스 이기종입니다. 여러 기자님이 기다리고 계시면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어렵게 중지를 모으셨는데 그 중지를 모으시면서 소수 의견도 내셨던 시의원님 계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급한 일 때문에 떠나신 임채섭 의장님의 의견은 어떠셨는지 원내대표님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수 의견은 당연히 있습니다. 없었던 건 아니고요. 이거에 대해서 각각의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13명 의원님 한 분을 제외하고 한 분을 빼고는 다 의견을 이제 청취했고요. 소수 의견은 있었지만 결국 4시간의 회의를 통해서 이번 정원도시 그 광남의 예산에 대해서는 연기하는 게 맞다, 즉 삭감하는 게 맞다라고 모아졌습니다. 소수 의견 내시고 의원님 상황을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럼 임채성 의장님 의견도 밝히실 수 없나요? 그것은 본인이 의장님이시니까 직접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아까 이병기 기자님 하고 그다음에 임원님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제 3시에 그 단식 돌입하신 최민호 시장님한테 2가지 질문드리고 똑같이 드려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체육대회 있을 때 의장단하고 좀 전에도 나왔지만 그때 이제 전체적으로는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일단 참석자분들이 단식을 만류해서 고맙다라는 말씀하셨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속되는 질문인데 당론인 연기를 하자는 부분을 시장께 전달을 하셨는지 뭐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입니다. 계속 참았던 부분인데 좀 전에 보면 정치는 감정이다, 감정이 아니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서로 하셨는데 최근에 공공연하게 예를 들어 그 지역 국회의원을 표매 이상 하는 시장님의 측근 인사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국회의원을요? 그렇습니다. 복수를 통해서 들었고요. 네. 이제 그 질문을 드렸더니 아시고 계시냐 질문을 드렸더니 모른다.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강준현 의원일 텐데 그분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그 정책이나 이 사업 계획에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반대를 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도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원은 우리 세종시의 의결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관여를 하시거나 국회의원 즉 특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조담을 말씀드리면 강준현 의원님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폼에 발언하셨다라는 부분은 지금 제가 국장님께 지금 처음 저는 들었고요. 공공연하게 어떻게 폼회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 단식을 만류하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단 한 번도 단식을 종용하거나 하시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정쟁적으로 이렇게 몰고 가시기보다는 그 에너지를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의원님 개개인이 지금 만나서 설득을 하는 과정이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계속
방법이 없다. 시장님은 어떻게 해도 말을 안 들어주니 며칠 고민 끝에 저도 어제 기사로 접했습니다만 최종 나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단식이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셨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종시 예를 들어서 뭐 법원 설치라든지 국회의사당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저기 대통령실이라든지 이런 게 예를 들어서 관철이 안 됐을 때에는 당연히 세종시장으로서 목숨을 걸 만큼 저는 위기 의식을 느끼고 저희도 동참할 겁니다.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근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종 세계도시 정원 도시 박람회가 연기된다고 한들 우리 세종 시민의 삶이 갑자기 추락을 확 한다든지 그게 아니고 정책이 바뀐다든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소규모로 아까 말씀처럼 조금씩 안정적으로 해가자는 거죠. 일예로 시장님께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들을 만나서 아파트의 정원을 꾸며라 라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저희가 베네핏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시장님 답변은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꽃 심고 이런 거 저희도 좋습니다. 꽃이 뭐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유지 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라는 입장을 시장께 그날 4일날 전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다수의 의견이라는 건? 4일날 저희가 공식적으로 의장님께 저희 당론으로 결정됐습니다라고 한 적은 없고요. 당론은 어제 의총에서 결정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 시장님께 정식적으로 연기를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보고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의장님이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좀 아픈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올해 작년 계속해서 이제 시 재정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각 상임위마다 꼭 필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두 외입을 갔다 왔습니다. 뭐 한두 명 빠진 분은 있지만 그게 꼭 필요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올 들어서 의회는 본인들 스스로의 의정 활동비를 인상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가 예산이 10% 정도 감액됐고 그로 인해서 시 재정도 감액돼서 정말 말단 공무원들마저 자기네 활동비를 줄여가면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스스로 본인들 의정비를 올렸습니다. 과연 올바른 일인지 뭐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요.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지금 이제 산건위원장님은 계시죠. 예결위원장님은 안 계신데 산건위에서 애초에 이 예산이 올라갔을 국가정원도시박람회입니다. 비축제 말고요. 국가정원도시박람회 예산이 올라왔을 때 산건위에서 통과를 시켜서 예결위에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건위원장님이나 또 한 분이 산건위 소속 의원이 예결위 소속입니다. 근데 그분들마저 민주당에서 그분들마저 전부 다 본인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것을 그냥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게 제기되니까 그때서는 산건위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언제부터 산건위가 애초에는 뭐 그런 마음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만 예결위에 가서 과연 그걸 통과시켰던 우리 산건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산건위원장님이 그러면 그 상임위 소속된 의원들에게 뭐라고 하실 건지 그거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걸 반대하면서 가장 컸던 물론 뭐 김현미 의원께서 실효성, 시급성, 뭐 이런 거 경제성 같은 걸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재정계획에서의 리스크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시에서 답변 제대로 못한 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당시에 제일 앞섰던 이야기가 국비 확보 시에 국비가 반영됐을 뿐이지 아직까지 확보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고 난 이후에 다시 논의해도 된다. 이게 시의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예산
대해서 더 이상 논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입니다. 네, 이제 제가 선우건설 위원장으로서 이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켜져 있어요. 근데 네. 저희가 이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말씀드렸던 대로 91차 임시회 때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임 예비심사 과정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과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결정된 바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소신대로 그 상임위에서 심사했을 때 그동안에 그 계획된 대로 또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가 준비했던 대로 그거를 성실하게 이행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존중해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 예결위에 가서 본 심사 과정에 들어가서 예결위원들 잘 설득을 시키고 해서 통과가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아까 그 소수의 반대 의견을 소수 의견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저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박람회 자체에 반대했던 적이 없거든요. 예. 박람회를 잘해보자라는 거지 박람회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 갔을 때에도 물론 이제 지금 박람회가 시기에 있어서 부적절하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양론이 있었고요. 네. 저는 그 가운데에서 집행부하고 어떤 중재안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수시로 만나서 이야기도 나눴고 또 제가 생각하는 제안을 또 전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부분들을 국민의힘 의원들도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집행부에다도 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9월 9일에 이 예산이 심의가 결정되지 않으면 자기는 이거 박람회를 할 수 없다. 그 얘기만 오롯이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극과 극을 달리는 과정에서는 저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92회 임시회 때 원포인트 임시회로 열렸을 때에는 당연히 또 어쨌든 예결위에서 본심사에서 시의회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수정사항 없이 그대로 올라왔다는 것은 시의회 의결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92회 임시회 때는 상임위에서는 토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반영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에서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네, 혹시 한 가지 더 질문하셨던 내용이 네. 국비 당시에 네. 지금 여기 이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만 이순열 의원도 계시고 이게 국비 확보가 아니고 국비가 이제 정부에 정부하는 반영될 예정인 건데 왜 확보했다고 했느냐. 그래서 이게 국비가 확보되면 그때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시스템을 좀 보니까 지방비가 없으면 국비 확보가 굉장히 어렵죠. 지방비의 매칭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김현옥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이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국비가 확보되기도 어렵지만 지금 상태에서 확보된다 하더라도 이거를 과연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그걸 물었습니다. 국비 확보에 사실 국비 확보에 민주당 의원들도 하고자 한다면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의지가 있는지 또 하나는 국비가 확보됐다 하더라도 과연 이거를 계속할 의지가 있는지 그거를 물었습니다. 네, 김영희입니다. 저희 예결위에서 좀 나왔던 얘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저희 예결위에서 각자 개개인의 의원들에 대한 의견이 존중되었고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의견 또한 개인의 한 의원의 의견일 뿐입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는 재정적인 악화로 인해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한 번 더 고심을 해달라. 그리고 재정 분산 계획을 좀 세워서 제출을 해달라라고 했으나 저희 집행부에서는 저희들한테 어떠한 자료도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것들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됐다는 거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 왜 상원위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책 등급 조사 결과서가 저희
저희 예결위에서 확인됐습니다. 예결위 정책 등급 조사 결과서에 의하면 저희 세종시에 대한 리스크 부분부터 시작해서 예산 부분 그리고 수입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세, 국비가 모두 다 좀 더 감액돼야 된다는 결과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규 기자님. 네. 답변하신 국비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달라요. 하나의 의견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의견이 아니었고 말씀드렸듯이 의원 한 분 한 분에게 개인의 의견이었습니다. 된다면 네. 했거나 말거나 저희들이 추후에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자는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이 확보라는 용어는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것을 확보라고 표현을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단역이었고 예. 추후에 이제 국가에서 국가예산으로 77억 중에서 얼마 깎아서 넣어서 국비가 확보된다면 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시의회는 확보된다는 추후에 그 확보된 걸 보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워서 재정 분산 계획과 이런 것들 시간이 없다면서 맨날 어떻게 단기 중기 장기를 합니까? 1년밖에 안 남아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고 하시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회도 집행부도 서로 타당한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저희 시의회에서는 시민들이 낸 세금에 대한 재정 계획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김규현 기자님부터 아까 이제 기다리고 계셨으니까 마이크 전화 해주시고요. 네, 아까 우리 김현우 원내대표님께서 초기 그 비용 9.8억 원에 대해서 그게 이제 설계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팩트를. 그게 이제 상징 정원 공모에도 이미 사용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미 그 국내 3개사, 국제 4개사가 공모에 지금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사업이 취소되면 공모에 참여했던 업체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이제 시의 어떤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으로만 사용됐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이제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취지는 좀 잘못됐다, 잘못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미 그렇게 공모가 진행되고 그랬기 때문에 일반 저희 이제 구도심에 살고 계신 그 어르신들이 화훼 농가들이 이미 그 생산시설 투자를 많이 해서 그 뭐 5천만, 6천만 원에 되는 비용을 다 투자를 해서 그렇게 이제 화훼 농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어차피 그게 폐기가 아니라 연기라면 이미 이제 국비가 77억이 확보되었을 때 이때 이제 추진하게 되면 우리가 77억이라는 예산을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예산이 국비가 확보될 수 있을 때 추진하는 게 좋지 왜 1년을 미뤄서 국비도 잃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 왜 이 연기해야 되는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논리적으로도 좀 합리적으로도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또 시의회에서 예산이 또 의결이 되지 않아서 국비가 이제 반영되지 않고 국비가 이제 처리가 반영이 되게 처리가 된다면 그런 부담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원성에 대해서는 감당할 자신이 있으신지 그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매몰되는 10억 비용에 그 설계 공모 비용이 들었다면 용역비라고 제가 잘못 이해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모 비용 외에 이제 시험 제외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순차적으로 제가 사실은 상건의를 처음부터 상반기부터 했다면 구체적으로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건데 제가 그래서 아까 순차적으로 저희가 릴레이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였어요. 저는 큰 틀에서 이제 답변을 드리는 부분인데 우리 김교현 기자님 말씀하신 부분에도 조금 오류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왜 그러면 77억을 태워졌을 때에 할 거냐 말 거냐라고 또 답변을 하시는데 이 77억 예산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시 전체의 준비성을 저는 봐야 된다고 합니다. 왜? 실패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 정원부터 시작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기라는 표현을 한 거지.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지금 그 화훼 농가들 투자하신 농가들을 당연히 그 비용을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아닌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 화훼 농가의 화훼를 어떻게 우리 현재 세종시에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금 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어서 아까 제가 그래서 예시로 하나 말씀드린 게 그런 맨발걷기 축제 정원 속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준비성 부족 그 가장 예, OTN 임원선 기자입니다. 예, 거두절미하고요. 지금까지 많이 논의하셨는데 저는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축에서는 공약사항이라고 하시고 의회에서는 민생 피해 이쪽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우리 세종시 인구가 약 40만이 되는데요. 약 4,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1차의 여론조사로 해서 결정을 하시는 방향이 어떠신가? 그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 정원 박람회를 할 것인지 말 것이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렴. 좋은 지적이신데요. 작년에 저희가 이거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세종국제자치시 정원문화조성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도 시민의 의견을 분명히 물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작년에 통과된. 근데 지금 시민의 의견이 어디에 물어져 있습니까? 몇 %가 이 정원 박람회를 하라고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에 대한 기초 자료도 없습니다. 지금 없는 상황에서 예, 지금 그런 의견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공청회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즉시 한번 의원과 이런 추진하면 당신이 아니 지금 저기에 제가 하는 거 같이 추가를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9월 29일서부터 10월 9일까지 추진인 가지고 얻은 조직에서 지금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10만 서명운동. 네. 9일날 다 받는 걸로 확인돼 있는데 그때 10만을 받으면 이게 세종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의회적으로는 적극 반영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지금 서명 운동을 받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정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시 정확한 집행부에서 공공기관에서 한 시민 의견 수렴이 아니고 정원도시 세계 박람회를 열어주라는 즉 찬성하는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시민 서명 운동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거를 공신력이 있다라고 사실은 판단을 그쪽 입장만 다 반영이 된 것을 공신력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10만 자체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럼 네, 그러면은 말씀 해보세요. 일단 아직 질문을 이제 처음 하시는 분에 한 번 더 하시고요. 네, 그다음 마지막 김재 기자님 보충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뉴스핌의 오성원 기자입니다. 최민호 시장님 단식 농성에 국민의힘 의원 인사들이 여러 방문하여 이제 협치로 극복하자는 또 입장과 내용도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시고 오늘 제 원내대표님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님들도 협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구체적인 협치 방안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듣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집행부와 시의가 마찰을 빚었었던 그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이제 최민호 시장이 도입을 수용하겠다고 이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단식에 돌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신데 혹시 협의 과정에서 어떤 마찰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협치 방안에 대한 답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치 방안은 이렇게 극단적인 정책으로 갈 게 아니고 저도 최민호 시장님을 방문 드릴 예정입니다. 이 기자회견이 끝나고 지금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단식을 할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시민의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곧 세종시의 외국 방문이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시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일이 지금 세종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원도시 박람회에만 몰입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천막에서 다 해결하신다. 이것은 저는 적절치 않고 다만 우리 당론으로 정해지는 연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시장님을 찾아뵙고 간곡히 고소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 수용권에 대해서 저희가 17개 시도 중에 유일하게 세종시만 인사청문회가 없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걸로 제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님께서는 큰 틀에서 우리가 그걸 수용할 테니 이거를 박람회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해다오라는 어떤 그런
문서 일종의 정리를 해서 주신 상황인데요. 이것은 어찌 보면 이제 시의회 입장에서 보면 시의회 이상과 의결을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는 굉장히 필요한 저는 절차라고 봅니다. 시민분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전문가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위치에 놓게 되는 게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 놓고 다른 거 이거 줄 테니까 너 내놔라 하는 것은 수용이 좀 힘든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협치를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실 거냐고. 그건 시장님께서 일단은 시장님도 노력하고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는 단식을 지금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민의힘 의원님 삭발식도 그게 중단되기를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립니다. 협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나야 됩니다. 일단 만나서 어디까지 서로가 양보하고 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여기서 어디까지 협상이라는 게 예를 들어 시장님이 이거 수용 안 하면 나는 협상을 안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저희도 더 이상 협상이 힘들죠. 그렇게 되면. 네, 마지막 김규철 기자님 마지막 질문으로 마치고요. 앞으로 저희가 또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기자회견 계속 가질 거거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그때 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설문조사를 한 적이 없다, 어느 자료도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23년 5월 10일부터 18일까지 7일 동안 메타서치를 통해서 시민 500명과 국민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게 있고요. 결과가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재부에서도 세종시민 300명과 전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아까 500명이라고 하셨나요? 시민 500명. 시민 500명과 국민 700명. 또 총 1200명입니다. 근데 없다고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 끝났어요. 그 다음에 아까 연기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아까 이제 26년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면 27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28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다 피해가면 29년 이후에나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즉 27년, 28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또 아까 제가 질문드렸듯이 갑자기 1년 사이에 공장이 쑥 불어가지고 지방세가 몇천억이 들어올 건 아니잖아요. 청주 같은 경우에 지금 SK하이닉스에서 청주시에 내는 지방세가 2,800억입니다. 이런 대규모 회사가 들어오지 않는 한은 제가 볼 때는 요원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그 다음 해가 됐건 그 다음 해가 됐건 어렵지 않냐는 게 제 판단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DTI, LTV 이 문제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 때 19년도부터 지방세를 발행한 거 쭉 나와 있어요. 즉 지금 갑자기 시가 어려워진 게 아니고 이미 2019년도부터 계속 나빠졌다는 얘기죠. 최민우 시장 2기 때부터. 그러면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결국은 어렵지 않냐는 게 거의거든요. 이런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여기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듣다 말고 임재성 의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의견을 물었더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진행 과정에서 시장이건 부시장이건 아무도 저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강준현 의원한테 제가 인터뷰를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장, 부시장은 물론이고 기주실장조차도 저한테 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준배는 조천바닥에다가 자기를 쌍욕에 가까운 비난의 글을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국회에는 예산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예산 확보라는 플래카드를 논문으로 걸었습니다. 이거 국회의원이고 시의원이고 다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은 그럼 거꾸로 말을 뒤집으면 시장, 부시장이 우리 시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설명하고 독서했으면 통과됐겠냐는 겁니다. 이건 앞뒤에 어폐가 생겨버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7년도로 자꾸 이제 메모를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는 27년, 28년 이런 연도를 못 받은 게 아니고요. 국가 정원 도시, 지방 정원 도시, 이거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산 규모가 그러면 줄어들 것이고 그 줄어든 예산 규모로 차근차근 다져서 체계적으로 그게 가능해졌을 때 하자라는 말씀으로 저는 하는데 그게 하필이면 이제 선거와 겹치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는 맞다고 생각되지만 이게 선거가 있으니까 하지 말자 요때 하지 말자도 아니고요. 27년에는 아까 말씀처럼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가 있으니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해주고 지금 하회 농가가 이미 뭐 투자를 하셔서 시험 재배한 것들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지방 정원부터 좀 시작을 해서 단계적으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서울시 서울숲 예시를 든 것처럼 그렇게 외국 작가도 한번 초대해서 여기서 한번 해보게 하고 그렇게 가면 그동안에 우리 도시 인프라가 어떤 여러 가지 숙박 시설이라든지 관광 인프라가 갖춰질 테니 그때 좀 더 멋진 국제 정원 도시 박람회를 펼치자 이런 의미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범 사업을 해서 예산을 확 줄여가지고 예. 작은 규모로 해보고 예. 기간도 좀 축소시키고 네.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가 무조건 안 된다며. 그거 예? 무조건 안 되신다며. 아니 무조건 안 된다라고는 저는 답변드리지. 답변을 하잖아요. 예. 그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계획서를 저희가 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얼마까지 해서 어느 규모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예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거시적으로는 검토를 하기 위하니까 네 축소하고 기간을 주신다면 검토하기 위하니까 지방 정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 그러니까 네. 어차피 지방 정원으로 하려면 5년 이상 개최해야 되고 국가 정원으로 하면 또 3년 또 지나야 돼요. 네. 지방 정원 등록된 후에. 네. 그럼 당장 지방 정원이 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재정이 어렵고 하니까 예산을 축소해서 작은 규모로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 말씀드립니다. 네. 이거를 이제 뭐 당론으로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의총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어서 자칫 저 개인적인 답변이 당론으로 비춰질 것 아니 같아서. 이건 공식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네.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예, 공식적이기 때문에 답변을 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요. 예. 시장님이 나오셔야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거 답변 부탁드려요. 사전에 만나서 인사드리고 양해를 구했더라면 네. 통과가 가능했겠죠. 그거하고는 네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의장이나 국회의원은 왜 그렇게 답변했어요?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눠야죠? 예. 네, 앞으로 저희가 또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그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니까요. 그때 추가적인 또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하게 밀리셔야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여기? 네? 플라워도 대전으로 충북나라고 안 되나 여기 파악이 안 돼요? 하계세계대학 경기는 유치 계획 저희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4개 시도가 하는 이유가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역을 취소하거나 할 수 없는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아니 그 국제적인 행사고 이거 국제적인 행사가 아닌가 똑같죠. 마지막으로 하나 네, 묻겠습니다. 아래도 괜찮은데 그 먼저 제가 질문하기 전에 헤드라인 충청의 임용태 기자고요. 제가 아까 질문 드리기 전에 아까 제가 좀 큰 소리를 쳤는데 그 부분은 바쁜 기자들 오셨는데 질문 3개만 받고 그만하겠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된 것도 아니고 불과 한 20여 분 지난 상태에서 그만하겠다 하시면 그거 아니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기자님들한테 얘기 많으잖아요. 서로. 그죠? 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였고요. 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충남지사가 같은 얘기를 한 3번을 반복하던데 세종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의원들 굉장히 무지하다 이 말을 했고요. 또 하나 거기에 덧붙여서 예산 편성권하고 심의권 얘기를 하셨는데 집행부는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고 의회는 예산 심의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두 기관의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제 그 김 지사는 예산 편성권은 항상 심의권의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산 관련 법령도 제가 한번 찾아보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은 뭐 다 어차피 대답 못하실 것 같고 일단 대표님 원내대표 바꾸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연히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가 아니라
편성에 가지고 와야지 저희가 그걸 가지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순서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각각 대표 기관은 맞고요. 단 저희는 각 그 세종시를 대표하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 의결 기관입니다. 그게 어디가 더 위고 아래가 문제가 아니라 편성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적절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의결 과정을 통해서 통과가 되는 것이고요. 의결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러니까 이 문제점이라는 것은 뭐 각 우리 예결위원님 또는 상임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이 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다음에 예산이 증액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일부 또 감액이 될 수도 있고 아예 삭감이 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두 번째 김태훈 지사님께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굉장히 거물급 정치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로 방문하신 것까지는 좋지만 민주당 시의원의 무지를 탓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 또한 반격을 드립니다. 김태훈 지사님께서는 그러면 같은 무지하신 분이 아닌가, 어떻게 그 시의회 의원들을 그렇게 포매를 하실 수가 있는가. 존중은 서로 존중을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보다 지위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셔서 이렇게 민주당 의원님들을 폄훼한다는 것은 세종 시민 전체를 폄훼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굉장히 유감이라는 표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자꾸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미지인데 좀 자, 진지했으면. 기자님 여러분, 이제 시간이 이제 1시간이 지금 넘었고요. 네, 앞으로 또 내일도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기자